네, 그럼 제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사실 학부모님들 할 때는 별 부담이 없었어요. 뭐 부모님들이 뭐 아무리 잘 아신다 해도 우리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부모님들이 아니셨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학교로 돌아가셔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서 일정 부분 책임도 지셔야 될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다음 내용이 과연 얼마나 전달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조금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연습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번 4월 달에 3번 하고 5월, 6월, 7월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주제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또 만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이 잘 전달돼서 우리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갔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이제 크게 잡았는데 주제 중에 이제 고3 학생들 생활지도와 진학지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아직도 늘 어려운 부분이고 고민인 부분이고 제가 이제 여기 이거 준비하면서 질문들을 한 20개 정도 받았었는데 초점은 오로지 진학에만, 이제 진로와 진학이나 생활지도 부분은 학교에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진학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면 첫 번째 상위권 학생 상담 방법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상위권 학생이란 게 아마 우리 반에서 한 1, 2등, 뭐 다 대부분 학급 담임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1, 2등 학생을 어떻게 시도해야 될까 했을 건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하면 대단히 서울대를 저희 학교에서 한 20 몇 명 갔었으니까 1등 하면 서울대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공부를 대단한 아이였는데 지금 우리 교실에는 학생들이 아마 20명 내외?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20명 내외고 학교 또 한 8학급 기준이면 160명 내외가 될 건데 전국에는 이제 50만 명이 이제 대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1, 2등이란 개념이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의 개념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 보통 상위권 학생들 서울 지역 대학을 꿈꾼다 하면 서울에 한 10개 대학이 한 3만 5천 명 정도 학생을 좀 모집을 해요.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개 대학의 재학생 합격자 비중. 그러니까 여기서 재학생 한 6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시 때 한 70%, 75%가 재수생, N수생이. 재학생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 재수생이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으로 거의 10% 넘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학생 한 60% 정도밖에 못 가고, 서울 주요 대학은 재수생, N수생이 한 40% 정도 가요. 그래서 그러면 재학생 한 2만 1,000명 정도 이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의 학급수가 19,000개. 학급수가. 그럼 따지면 2만 1,000명 학급수 따지면 1.1명. 우리 반에 한 명이 서울대를 아니고 서울 지역 대학을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 시 이 정도까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부산대에 부산 지역 학생이 등록하는 숫자가 한 해에 한 2,1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나와요. 근데 부산에 고등학교 수가 100개. 그럼 한 학기에 21명 정도가 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명은 서울 가고 두 명은 부산대를 가는 건데, 여기 부산대 2,100명은 재수생, N수생이 포함이에요. 이거 서울적으로 적용시켜보면 한 학교에 1년에 부산대를 가는 인원이 1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부산에. 그럼 위에 거 합치면은 반에서 1, 2등 해야 부산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선생님들이 1, 2등이 하면 너무 이제 겁을 먹으시고, 공부를 잘한다 어떻게 하지, 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정규에 한두 명이 서울의 최상위권 가는 거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봐왔던 부산대 학생들이 반에서 1, 2등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정도는 관리하고 운영을 해주실 수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5년 전, 6년 전쯤에 부산의 학생이 한 220명 내외 될 때의 내신 성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마 10등이 한 2.15등급, 전교 10등, 그 다음에 전교 20등이 한 2.8등급, 30등이 한 3.1등급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154명, 요게 그냥 일반적인 학교예요. 근데 지금 10등이 2.36, 0.2가 벌써 밀렸죠. 그래서 30등까지 3.75등급이 된 거예요. 앞에하고 비교하면. 3.1과 3.75. 성적이 지금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몇 등급이다 이런 것들이 워낙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좀 변해 있는 상황.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아까 상위권이었지만 이 정도가 갈 수 있겠어 하는데 생각외로 그 정도가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부산대 갈 때 야 2등급 아니면 안 되는데 2등급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아까 26명인데 26명이면 지금 3점대 넘어가요. 그 3점대 넘어가도 부산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원수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 A 학생과 B 학생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죠? 1학기부터 3학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동안의 수학 과목 성적이에요. A는 올 1. A 학생은 올 1이고 B 학생은 아마 21112니까 평균 되면 1.4등급. 누가 더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 했을 때. A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B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이 정도가 반응이 없으면 이 강의시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애들한테는 답변하라 하시면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A가 공부를 잘하는 게 지극히 당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에서는 오로지 숫자, 요즘 이제 ABC 진로 선택과목 보니까 보지만 딱 숫자만 보니까 11111은 1이고 21112는 1.4니까 무조건 A가 합격을 하고 B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포메이션. 그죠? 그럼 이제 1이, 올 1이 공부를 잘하고 1.4가 공부를 못한다가 성립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종합전형을 들어가면 1학기에 1학기 한번 보시면 A 학생은 89점으로 1등급이고 B는 87점으로 2등급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몇 등급이 컷이에요? 몇 점이? 88점 아니면 89점이 컷이잖아요. A는 아슬아슬하게 1이고 B는 아깝게 2예요. 3학년 1학기도 보시면 94, 93이니까 94 아슬아슬하게 1이고 또 얘는 아깝게 2잖아요. 나머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보시면 B는 190회인가 아마 전교 1등이겠죠. 압도적 1이고. 반면에 B는 아마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를 추정컨대 아마 아슬아슬하게 1이 됐겠죠. 이 1이면 아주 A는 등급 관리 잘하는 학생은 맞지만 자, 어떤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 혹은 부산대 이런 데서 우리 학교는 내신 1.5등급이면 공부를 잘한다. 학업 역량을 만점을 주겠다라고 내부 방침이 있었죠.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을 어쨌든 정성평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이상은 아마 점수를 같이 줄 가능성이 크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1.00과 1.01을 성적을 다르게 줄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1.5를 다 만점이란다면 A와 B는 둘 다 뭐가 되죠? 학업 역량은? 만점이잖아요. 그럼 학업 역량은 차이가 없는 상황에 정량적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트가 한번 보세요. A 학생과 B 학생. 선생님 A라고 쓰면 진짜 큰일 나겠죠? 아마 저렇게 안 쓰실 거예요. 그죠? 근데 B같이 쓰면 아마 선생님들이 애정을 담아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써주신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학에서 그걸 봤어요. A 학생과 B 학생의 학습 태도라든가 전공 적합성 이런 걸 쭉 본다면 A와 B 중에 누구? B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럼 학업 역량 객관적인 거는 둘 다 동점이에요. A가 잘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정성평가에서는 누구? B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종 합격자는 누가?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전교 1등이 몇 명? 여러 명이에요. 교과 전형 1등, 종합 전형 1등, 논술로 1등, 정시 수능으로 1등 또 있는데 부산대 기준 1등, 서울대 기준 1등, 고려대 기준 1등, 동아대 기준 1등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대학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뽑느냐를 확인해야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막연히 그냥 공부를 잘한다 정도 가지고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제가 완벽하든가 아니면 계속 그냥 듣고 있으시든가 뭐 이런 것 같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바로 의대 가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질문 순서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의대 상담은 어떻게 할까요? 또 이 주제가 요즘 워낙 소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한 다음에 무조건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20명 중에 평균 제가 보니까 17, 8명은 자연계 가더라고요. 2, 3명만 인문계 가고 자연계 가는 애들은 전부 1학년 때는 다 의대를 꿈꾸고 조금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2학기 때쯤 되면 약 때쯤 갔다가 이제 자연계를 갔다가 뭐 3학 1에 가면 선생님 부산대라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된 상황이 될 건데 어쨌든
상위권 아이들 의대를 꿈꿀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전부 엑셀에다 다 적은 건데, 요거는 2021년도 21년도까지 21년도하고 2년은 차이가 있죠. 21년도는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안 됐었고, 그래서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목 수가 달라요. 이게 22년도. 지금 하얀색 부분 보시면 과목 숫자가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진로 선택 과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과목이 2021년까지 42개 정도. 이 아이는 또 애들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42개인데, 현재 아이들은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작은 아이는 26개밖에 안 나오는 아이들. 많아봐야 30개, 4개밖에 안 돼. 42개에서 28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엄청 줄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42개에서 28개로 과목이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와. 한 과목 한 과목의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하나 망치면 아이들 자퇴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생기죠. 검정고시, 정시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42개를 준비해야 됐었던 애들은 이제 몇 개만? 28개만 준비하면 되니까 1학년 때 내신 등급 잘 받은 아이는 2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가 들어가기가 아주 용이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떨어졌잖아요. 같은 10등이라도 평균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관리가 들어가는 아이이 생기면서 순수 1에 가까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관리가 너무 쉬운 상황이. 그래서 보시면 이게 부산대 의대. 얘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대 양산 컷이 최초 합격이 1.05였고 70% 10명 중에 7등이 1.09예요. 아마 1.1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가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1.05가 나오려면 올 1에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이겠죠. 단위수 높으면 두 개 되겠지만 작은 거면 두 개겠지만 단위수 높은 거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컷이에요. 28개 중에 27개가 1이어야 되고 하나가 2종. 부산대 그렇고요. 그 밑에 경상 국립대, 그다음에 인제대, 그다음에 동아대, 고신대까지 1.28, 2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1.25가 나오려면 1112 이렇게 나가잖아요. 30개 같으면 한 대여섯 개 빼곤 전부 다 1이 나와야지 의대 자원이라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 의대 자원이 아니라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 정도가 돼요. 교과 전형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주 내신이 세죠. 그래서 성적씩 보시고 2가 벌써 1학년 때 몇 개가 나왔다. 의대 자원이 아닙니다. 벌써 2학년 때 갔을 때 뭐 우리 3학년도 요새 내신 성적이 거의 없잖아요. 등급 나오는 과목이. 그래서 2학년까지 갔을 때 2등급이 두세 개 안에 있어야 의대를 어느 정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아이지, 그게 안 된다면 의대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종합전형인데 경상국립대하고 부산대하고 울산대학교가 이제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근데 보니까 70% 컷을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부산대만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가 말고 이제 어디가 쌤 아시죠? 학교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 쓰는 거.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내신 성적이 보시면 아마 부산대 보시면 이쯤에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가 있지만 학종은 우리 부산 지역 인재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 울산, 경남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부산, 울산, 경남에 좀 센 학교 두 학교가 있죠. 부산 같은 경우 부산 해운대구하고 그다음에 청운구하고. 과학고는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수능을 안 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개 학교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밑에 아이들 배제한다면 거의 1.3대예요. 왜냐하면 충원 합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충원 합격이 여기 있는데 다 1.3대에서 끊겼죠. 그럼 일반고 아이들 아마 거의 1.3 정도 돼야 학종으로 부산대도 지원 가능한 성적이 된다는 거고, 옆에 울산대는 부산대보다 울산대 의대가 더 높은 건 아시나요? 메이저 의대.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울산대. 울산대 의대가 현대 안산병원 때문에
높거든요. 부산대보다 높다 보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1점 초반이에요. 학종이 거의. 경상국립대는 부산에 있고 진주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진주가 있고 칠암? 그래서 뭐 진주 안에 있다 치고 캠퍼스만 따로 있지만 어쨌든 거기도 1.34, 4등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5가 넘어가면 의대 자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1, 2 받아서는 의대가 안 되는 거고 치대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써본다 이런 개념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자원 1.5 이내 1.3에 드는 아이들은 정도에서 한두 세 명, 세 명까지도 잘 안 갈 거예요. 2명 정도 이내. 그래서 우리 반에 그 아이가 있으면 의대 자원이겠지만 그 정도 안 나온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더 문제는 뭐냐면 부산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합격자 불합격자거든요. 1점이 무지시 떨어졌는데 딱 여기 보면 전부 최저학력 미달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게 안 되면 의대를 가는 자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딱 중간에 1.2 아이만 최종 단계 불합격인 상황인데 아마 1.2인데도 떨어졌다면 생활기록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아이들은 저 1점대 들어 충분히 합격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다 떨어졌고 의대 자원이나 상위권 아이들은 내신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뭐도 수능 관리도 충분히 돼야지 돼. 그게 안 된다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부산대가 3합사. 근데 3합사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정시대 부산대 의대는 수능 한 4개? 그 정도? 3개? 3개랍니다. 3개 아니면 4개. 3개, 4개 틀려야 합격하는 건데 수시 때는 국수 영탐 중에 3개 4등급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안 될 아이 같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우리 아이가 만 1학년이라면 1학년들 거의 올 1이 이 문제가 아니고 수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99% 이상 1 나와야 3학년 올라가면 의대 자원이 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활용한 수능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모의 성적표는 이제 1, 2학년 때 아이들이 많이 들고 오고 많이 보시는데 부모님 보면 제가 늘 뭐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 늘 이거만 보시잖아요. 요거만. 몇 등급이냐. 표준 점수나 이런 것도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등급만 보고 올랐냐 하는데 등급은 수시 때만 가는 거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학년, 2학년이고 3학년 뭐 수능 치기 전까지는 이 성적표를 가지고 봐야 될 거는 여기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이것도 쭉 다 봐야 되죠. 아시겠지만 국수형에서 문제가 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있으면 번호마다 어느 영역인지가 다 나와져 있잖아요. 과목 자기가 맡으시는 과목들이 있으시면 몇 번 문제가 아마 어떤 영역이라는 거 다 아실 거라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 틀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를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수능은 50만 명이 접수하고요. 실제 치는 거 한 45만 명 정도 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1학년 여기 칠 때 인원수는 여기 24만? 이게 1학년 때는 경기도하고 서울이 자주 안 쳐요. 그래서 안 친 데들이 많아가지고 30만이 넘어야 되는데 24만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등급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수능 2023년 수능이 보시면 44만 7천 쳤거든요. 재학생 30만 8천. 재수생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99%대가 안 나오면 재수생들은 보통 공부를 잘하잖아요. 잘할 아이들인데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시도하실 때 여기 보면 국수탐 100분위가 나와요. 100분위는 아시겠지만 100%면 전국 1등이니까 100에 가까울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의대 가려면 여기서 99.8%? 99가 아닌 99.8%. 서울적 가려면 99% 가까이. 그 정도 찍어요. 물론 인문자연 다르지만 여긴 1학년 때는 인문자연 구분이 없을 거니까 2학년 때 가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1학년 때는 99.8%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온다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한테 잘 보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E, D, A, B, C, D, A가 80% 이상 맞출 수 있는 거 B가 60% 쭉 걔가 E는 20% 이하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온통 학원 가니까 주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E 맞춘다고 이제 E 맞출 거라고 특히 남자애들이 객기로 그런 거 있잖아요.
30분 동안 이 한 문제 풀고 나머지 ABC 다 틀리고 뭐 이래놓고 나 이 맞췄다고 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여학생들은 잘 없지만. 근데 수능 점수를 내려면 이는 다 틀려도 돼요. 이 다 틀려도 2등급 나올 수 있잖아요. A, B, C, D까지 다 맞추면. 근데 우리 아이들은 E가 무슨 그건지 학원 가도 오로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A, B, C를 안 틀리게 여기 보시면 아마 A, B, C를 무수히 많이 틀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B, B, B 다 틀리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죠. 이거를 해결하고 다음에 C 가고 D 가고 E 가야 되는데 바로 고난도 문제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도 듣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듣기를 계속 틀리고 있다면 듣기 먼저 해야 되고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뭐 때문에? 영어 선생님 듣기 왜 안 되죠 애들이? 제가 영어 듣기 녹음하는 현장은 안 가봤는데 영어 듣기 녹음하는 외국인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어 듣기 녹음이 자기들이 제일 힘들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꼭 한대요. 뭐 어떻게 녹음하냐니까 자기들이 평소 때 제가 이제 강의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너무 빨라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영어를 녹음하고 0.8배속인가 0.7배속으로 저속으로 튼대요. 그래 다시 녹음한대요. 그래서 뭐 이래 갈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녹음해서 천천히. 그래서 단어만 알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공부를 제일 먼저 시켜야 영어 점수가 올라갈 거고. 제가 만약에 담임이라면 영어 등급이 얼마 나오는가부터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으면 큰일 나지만 성적이 안 나오지만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보통 1등급이 상대평가의 4%지만 영어는 어떤 데는 5%고 어떤 데는 8%긴 하지만 그것도 뭐 몇십 프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90점 넘어야 1등급이고 80점 넘어야 2등급이잖아요. 90점 넘으려면 3개까지 틀려야 돼요. 4개 틀려야 되지만 2, 3, 2, 3 틀린 애들은 별로 없을 거니까 3, 3, 3. 그래서 88점, 89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얘는 다 일단 놔두고 제일 먼저 영어부터 해야죠. 79점이네. 영어부터 해야 80점이 돼야죠. 왜냐하면 수시 때 재수생들은 뭐 주로 정시 가니까 재학생들 수시에 가야 된다면 최저학력을 맞출 때 영어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어 하나가 1 받고 2 받는 게 엄청 큰데 그걸 안 되고 다른 것부터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생각보다 등급이 잘 안 나와요. 작년에 수능 만점자가 3명. 근데 진짜 만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영어는 100점도 만점이고 90점도 만점이잖아요. 1등급이니까. 근데 100과 90점의 그 10점 차이는 다 똑같은 애들이지만 90점과 89점은 천당과 지옥이죠. 그 1점 때문에 등급이 1이냐 2냐가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 등급 관리가 아주 중요한 상황. 그래서 영어 공부가 절대평가되면서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어 공부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게 적어도 수시에 준비하는 재학생들은 충분히 필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재학생들은 수시, 재학생들 정시 하는 이유는 이제 2020년도 표준 점수, 중간 값 딱 내면 표준 점수 어쨌든 기준이 100점이잖아요. 평균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 100점 만들 때 재학생은 96.5점. 국어. 재수생은 109.4, 16점 가까이 차이네.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2000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래요. 2023년 아직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거니까. 계속 13점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과목당. 그럼 세 과목, 뭐 국어 빼고 국수 탐 합치면 세 과목이면 33점 거의 40점 차이 나잖아요. 표준 점수 1점이 보통 3,000명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40점이면 벌써 만몇천 등이 차이 나는 거예요. 재학생 평균적으로 재수생하고. 정시 때 재학생들이 재수생 이기기는 정말 어렵고 아주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가급적 수시. 정시는 기회를 더 살린다 측면이 돼야 되지. 내신 망쳤다고 선생님 저 정시 가겠습니다 하면 어쨌든 이런 거 보여주고 말리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니까 몇 대 대학에서 조사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6년에는 거의 재수생 재학생 비율이 1대1이었어요. 들어가는 비율이. 48대 51 이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34.4대 65.6으로 재수생이 압도적이고 작년에 보니까 75%까지 간 대학이 있어요. 평균 70%라 그러고 정시에. 그럼 N수생한테 10명 중에 7자리를 주고 3자리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서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아니죠. 자사고 남아있고요. 특목고 남아있잖아요. 강남 한복판의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모분의 도움으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정시로 한 학교에서 서울대를 30명씩 지금도 가요. 그게 대여섯 개가 넘어요. 부산에 여기까지는 좀 그렇네요. 어쨌든 한 학교에 30명씩 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서울대만 그렇게 했어요? 주요 대학 다 그럴 거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쪽 학교에는 수시로 뭐라 하면 그걸 싫어한대요. 굳이 왜 복잡하고 정시 때 한 방 깔끔한데. 정시로 올인한 아이들도 아주 많은 상황이라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해달래요. 상담해 주는데 중2인데 미적분 끝났다더라고. 뭐 이래 갈 거라서. 다 끝났다는 개념이 그냥 모의고사 치면 1등급이래요. 애들하고 3학년 치는 거 치면. 그 정도 수준이 된 상황이에요. 그 아이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강남 한복판에 있어가 내신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추정컨대 이제 고2가 됐을 건데 중2 때 제가 상담해서 고2인데 1학년 내신이 3점대래요. 그러니까 생각은 수시는 없는 거죠. 의대 가야 되면 이제 뭐 정시로. 정시 40%나 늘어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시 40%가 공정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어찌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 센터에서 모의고사 치고 나면 수능지 다양한 자료들을 쭉 드리잖아요. 그거 이제 분석한 건데 주황색은 소위 자연계 아이들, 파란색은 인문계 아이들, 인문계열 아이들, 오른쪽 편, 이쪽 편이 표준점수 제일 높은 거, 이쪽이 낮은 거, 다 이쪽이 높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대학에서 갈 때 자연계열 아이들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교차 지원, 이 넘어가는 거고.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진 게 아니라 더 폭이 커졌어요. 격차가. 올해 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러면 정시 때 인문 아이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자연계 애들이 싹 다 들어올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혹시 인문계 아이가 정시 간다면 답 없는 거예요. 지역 대학 갈 때는 뭐 수시나 정시나 상관이 없지만 서울대학 대학 들어가는 건 정말 숫자 개념 안 나오는 상황 안 나오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 해주신 건데 주요 대학들이 구두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맞더란데 전 이것도 작게 부른 것 같아요. 더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상황적으로 한국에 대한 작은 거는 한국에 대한 자연계열은 용인에 있어요. 그냥 성균관대는 수원에 있는데 성균관대는 인문 중심 베이스 학교라서 인문 사탐에다 탐구 보정값을 줘가지고 훨씬 더 줘서 못 가는 케이스. 서강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시죠? 수학이 48% 반영 정시 때. 근데 미적 확통 차이가 워낙 크니까 서강대는 수학 못하면 안 되는 거. 수학 만점 받으면 깡패예요. 뭐 국어 3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그래서 정시로 혹시 대학 가는 게 특히 인문 아이들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 수시에 집중하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정시로 가야 되는 내신이 한 3등급인데 뭐 1, 2, 1, 2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 된다 뭐면 제가 정시 가는 거 충분히 고려해보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신이 한 3, 4인데 수능도 한 3, 4다 정시 의미가 없어요. 갈 때가. 다음에 비슷한 거 같기도 한데 대입을 위해 내신 할까요? 수능 할까요? 이렇게 또 물으셔서 24년도 대입 전형률 모집 인원 비율 수시하고 정시. 수시가 79%, 정시가 21% 하면 거의 수시가 압도적이잖아요. 수시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국 단위일 뿐이죠. 전국에 대학교가 한 200개쯤 있는데 우리가 1등 대학부터 200등 대학까지 다 고려하면서 가는 건 아닐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겠죠. 서울에 15개 대학도 빼면 교과가 11%, 종합 33%, 논술 8.5%, 실기는 뭐 특수한 아이들 빼고 정시 42%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이 숫자만 보면 우리 아이들은 다 정시가 제일 많이 뽑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시는 N수생들이 돌아서 펼치니까 요쪽 교과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죠? 아마 수시로 간다면 서울 지역 대학은 교과보다 종합을 더 염두에 일단 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숫자로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부산적 대학은 반면에 거꾸로예요. 교과 60%. 그다음에 정시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심한 게 이런 대학들은 정시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시에 못 뽑기 때문에 정시를 다 넘어오잖아요. 수시에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과 전형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부산에 있는 몇몇 대학 빼고는 거의 선발 대학이 아니고 충원 대학이에요.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애들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원서만 빨리 넣고 어쨌든 돈만 내면 딱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과 전형 그냥 접수만 해줘 라고 가는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위에 상위권 대학은 아니에요. 부산대도 그렇고 부경대, 뭐 교대, 뭐 해양대까지는 경쟁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동아대도 그렇고 경성대도 그렇네. 근데 좀 중하위권 대학들 중에는 원서를 쓰면 합격 통지서가 와서 정시 기회가 없어질 수 있는 대학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전년도 전형 결과 나중에 제가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건데 보시면서 분석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나 어떤 계열이나 어떤 대학에 가려고 할 때 지원을 시킬 건가 말 건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대학의 특징을 보시면 대입 주요 전형인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애들이.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게 다 대학 가는 방법이잖아요. 부모님들하고 상담, 애들 특히 아이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 딱 이런 말 하세요. 대학 가기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때는 뭐 학력고사, 요즘 또 수능 세대도 있으니까 학력고사 혹은 수능만 잘 치면 됐는데 요즘 너무 어렵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대학 보내는 거 정말 쉽습니다. 두 가지 뭐만 하면 돼요? 첫째, 이거 아닙니까? 내신 성적만 잘 보면 되잖아요. 내신 올 1 받으면 못 갈 대학이 어디 있다고. 근데 그게 어렵죠. 학생부 교과에 제일 중요한 거 내신 성적. 맞죠? 학생부 종합전에 중요한 거 생활기록부에 제일 중요한 거 내신 성적이잖아요. 그게 바탕이 되고 뭐 세분 특기 사항이 들어가는 거지. 새 특기 따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안 되면 못 가요.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논술전에 교과가 들어가면 이게 안 중요한데 중요해요. 예를 들면 1등급과 뭐 5등급은 내신 성적으로 1점이 차이가 안 나요. 0점 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1000점 만점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0점 몇 점을 극복하는 데는 논술이 몇 문제? 한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0점 몇 점 모자라면 논술로 뒤집어야 되잖아요. 한 문제를 더 맞춰서. 그게 엄청 부담인 거죠. 몇 문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 그다음 정시에 교과가 안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고려대하고 서울대하고. 올해 이제 2025년께 나올 거잖아요. 반영되는 대학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다 아직 안 봤지만. 그럼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수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나오니까 열심히 하고 3학년 2학기 때 좀 애들이 자유분방해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2학년 2학기는 내신이 거의 끝나니까 3학년 1학기 때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그거를 서울대나에서 뭐 캐치하고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반영해서 정시 들어가겠다. 이래 되면 적어도 상위권 아이들, 서울대를 생각을 염두에 둔 아이들은 내신을 함부로 못하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아이들이 좀 중심 잡아주면 그게 몇 명이 안 되는 게 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뭐? 수능이죠, 수능. 교과전형에 대부분 최저학력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적어도 교과전형 통과할 정도의 최저학력 맞출 수 있는 수능 능력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체제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면 체제가 있는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여학생들 서강, 이화여대, 그다음에 홍익대, 그다음 부산대 이제 내년부터 없어지네요. 5개는 지금 아직도 있어요. 가고 싶은 대학 5개 준비해야 되고 논술 당연히 최저학력 들어가잖아요. 정시는 제일 중요한 거 수능. 교과와 수능만 잘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전국 1등인 아이가 뭐 고민이 있겠어요? 수학 한 문제 틀렸어요. 고민이 엄청 돼요. 만점이 아니라 아무 고민이 없잖아요. 그냥 서울대 의대 쓰면 되잖아. 근데 수학 하나 틀렸어. 그래서 4점짜리. 와, 수학 다 맞고 국어 하나 틀린 놈이 35명 정도 넘어가면 나 서울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이죠. 하나 틀린 아이도. 고민 안 되겠어요? 누구든지 고민이에요. 내가 1등이 아닌 이상. 그래서 고민은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선택지를 우리 아이의 능력에 잘 찾아내는 게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아이나 우리 학생들의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닌 다음에는 어젠 전국 1등이 아닌 다음에는 다 고민이에요. 내신은 전교 1등, 1등급 아닌 다음엔 다 고민이에요. 그다음에 입시 자료 해석. 제가 이제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대학교 2021, 2022 성적 나온 결과치예요. 아마 글자 다 보이시죠? 보이실 거라 보고 2021년과 2022년 인문계열 보면 성적이 대부분 떨어졌어요. 그죠? 경영학과 보면 89.3 평균인데 85.8. 그러니까 쭉 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부산대 수준이 갑자기 낮아졌다?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확 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21과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21년에는 수학이 인문수학, 자연수학 구분되어 있었죠. 수학 가와 나. 자연은 수학가, 인문은 수학 나였잖아요. 근데 2022년도부터 어떻게? 수학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문 아이들의 수학 성적은 어떻게 돼? 내려가 꼬라박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 노란색으로 수학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적이 떨어진 거죠. 그럼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부산대의 교차 지원 비율은 10% 내외 정도, 15%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인문애들 그대로 갔는데 성적이 떨어졌다. 아, 부산대 가기가 쉬워졌다가 아니에요. 내가 등급 혹은 표준점수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숫자만 낮아졌을 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자연. 숫자가 어찌 정상이에요? 올라가야 되죠. 뭐 때문에? 수학 때문에. 그래서 부산대 수학 자연 계열의 합격자 100분위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그 수능 체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지. 단순 그 숫자만 합격 100분위 등급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뭐 비교해 보니까 야 이게 높아졌으니까 부산대가 아직 가기 어려워졌어? 혹은 쉬워졌어?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를 파악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경희대에서 합격자 결과를 내면 2022 건데 곧 이제 2023도 나올 건데 애들은 보면 다 요거만 봐요. 그죠? 부모님도 이거 우리 아이가 2.3등급이에요. 국문과에서 근데 2.5등급이 평균 합격 등급. 아 그럼 우리 합격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이면 그 말 맞죠? 근데 종합 전형이면 그 말은 성립이 안 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도표를 주잖아요. 빨간색 꽃표는 불합격, 동그라미는 합격. 빨간색이 거의 실선이에요. 앞에도. 무수히 많은 애가 떨어지고 붙는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렇게 주로 2등급 초반에 다 있어요. 근데 2.5가 된 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이 여기쯤은 아마 인문계일 것 같은데 비교과가 아주 탁월해서 꼭 뽑고 싶은 아이일 수 있겠죠. 근데 요 뒤에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일 수도 있죠. 특목고일 수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요거는 그냥 가상의 점수일 뿐이죠. 이거 됐다고 합격이 아니고 이 정도면 하위권이에요. 사실은. 평균이 아니고. 밑에 이 아이들 때문에. 요거보다 앞에 있어야지 지원 풀인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의 학생부 정원생 갈 때는 저희들 보통 한 2.5등급 내외 정도가 지원 가능하다. 합격이 아니더라고 하고 경희대 특별히 여긴 낮잖아요. 어학이라서 낮은 것도 있고 수원에 있어요. 이과가. 근데 이걸 이거 낮으니까 득 썼는데 수원에 있으면 원망 들으실 수도 있어요. 캠퍼스가 2개로 분리되어 있는 데는 어디 있는가도 아셔야 되고 이렇게 쭉 퍼진 데 있는 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외고 아이들이에요. 국제고나. 일반 인문계열보다. 일반 인문계 이걸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외고에는 이런 과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과에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정학과 거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국제고 계열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가운데가 오히려 없는. 근데 평균 되면 2.9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애들이. 앞뒤. 그럼 만약 일반고다. 비교과가 좀 평범하다 하면 2등급 내외에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차이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요거만 보면 안 되고 요거 경희대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과별로. 보여주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이쪽에만 있어요. 1등급 때 2등급 초중반 요까지 있어요. 평균적으로. 요걸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5, 6등급 가 있는 거는 일부 과고나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립 때는 아예 계열별로 분리해가 버려요.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 아이들의 합격자의 평균은 2점대. 아까 제가 2.5 내외라 했잖아요. 이 정도. 근데 특목고는 이래. 요거 합쳐지면 얼마겠어요? 2점대 후반, 3점 초반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언뜻 볼 때는 아마 어디가에 들어가서 딱 보면 부모님들 보면 3.0이에요. 근데 요렇게 들어와서 보면 2.5에 안 들면 합격하기가 어렵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근거 자료로서 부모님 내시면서 야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해 주셔야 되고 3.0 있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질문은 하나도 안 나오시네요. 네, 자연계열 마찬가지. 자연계열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이건 과거 아이들일 수밖에 없어요. 특목고는 과거죠. 이렇게 격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와 이게 너무 차별이냐 아니냐 하는데 특목고의 과거 아이들은 절반 정도 안에 들면 거의 과학 특수목적대학 카이스트 유니버시티 디지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연구대도 벌써 4, 5등 가까이 다 해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립대는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고3 되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부산에 고등학교가 95개 있거든요. 그러면 94개 우리 학교에 150명이에요. 내가 1.3인데 우리 학교에서 1등이에요. 그럼 모든 대학에 다 거의 대부분 1 찍힐 거잖아요. 근데 이 1.3이 얼마나 높은 거야? 아까 부산대 1.3이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냥 1등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7월 달쯤 되면 학교로 협조를 해달라 해서 학교에서 애들 내신 성적을 다 보내줍니다. 개인정보 싹 다 지웁니다. 안 받습니다. 그럼 그걸 다 연합 석사 처리해가 다시 보내요. 인원수가 여기 보시면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네, 거울이네요. 16,000명. 부산에 한 19,000 얼마가 되고 3,000 빼고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교 1등인데 부산에서 몇 등이냐가 나옵니다. 그러면 종합전형에선 큰 의미가 없어요. 유의미하지만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교과전형에서는 특히 지역이 됐을 때는 엄청나죠. 이거 보고 부산대 만약에 부산대 교과전형으로 지역인재로 의대 30명 뽑는데 내가 30등이야. 쓰면 100% 떨어지죠. 적어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부산이 절반 정도 돼도 그러면 최소한 얼마? 한 15등, 20등 정도 안에 들어야 써야 합격하죠. 30등이면 추가 모집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울산도 있고 경남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될 수 있는 상황. 이게 상황이 쭉 해마다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 가시면 이게 다 있어요. 몇 년치가. 그러면 전년도 쭉 보면서 우리 학교에서 내신이 얼마였던 애가 부산에 몇 등이었고 작년에 어디 됐더라. 어차피 대학은 죄송하지만 등수로 가요. 서울대 의대 정시에 가는 방법은 1등부터 35등까지 수능. 그게 합격이에요. 36등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부산도 쭉 다 내면 몇 등에 줄 서 있는가 이 문제일 뿐이에요. 다 뭐 이렇게 쭉 충원 합격하더라도 결국엔 등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작년 등수가 몇 등인가. 그러니까 올해 차이점은 올해는 한 2,000명 정도 부산에 줄었으니까 그거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년 성적이 내가 붙었다면 등수로 붙었다면 올해도 높은 확률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작년에 떨어진 등수였다. 올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늘 축적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7월 말쯤에 저희들이 아마 8월이랍니다. 8월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장 대학 입학 전형이 안 바뀐다 하지만 늘 바뀔 때 그중에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최장력이 바뀌어요. 2021과 2022는 엄청나게 바뀌었죠. 수능 형태가. 2002와 2023은 안 바뀐 것 같지만 최장력은 바뀐 상황이었고 2021년도가 얼마나 부산대가 파란만장했냐면 수능도 바꿔야 되는데 체제도 바뀌었어요. 저렇게.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자료가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자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료가 맞다는 보장이 없는 자료니까. 그래서 최저학력 유무가 얼마나 바뀌는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부산대가 올해도 최저가 낮아집니다. 최저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최저가 낮아지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니까 경쟁률은 높아지지. 자기에 맞출 줄 알고. 근데 문제는 맞춘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합격 컷 내신은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럼 작년도 내신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내신이
좋아야 될 상황이죠. 근데 또 변수가 있어. 제가 2,000명쯤 준다 했잖아요. 부산에 있는 대학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부산의 대학 고등학생이 2만 명인데 10%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또 내신을 깎아먹는 요인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못 맞추죠. 그냥 다 맞췄다는 건 맞춘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3학년 담임을 하시면은 최저학력 충족 인원을 저희들이요. 선생님들 이거 드리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 애가 몇 등이니 아니니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산대학교 수시 최저학 기준이 제가 아까 2021년하고 2022년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했잖아요. 수능이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거기다 최저학력도 좀 바뀐 상황이었고 이거를 저희들이 모의고사 칠 때마다 학교로 다 내보내줘요. 그럼 선생님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따 가서 찍어야 되겠네. 어딘? 제 거긴 한데 어렵네요. 확대가 어렵네요. 자, 113명이었어요. 2021년대 부산대 의대를 충족하는 부산에서. 그럼 부산 대학교에 이제 수시 교과 종합 뭐 이런 거 논술까지 치면 체제가 똑같았으니까 이 정도면 최저 맞추는 113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 최저만 맞추면 간애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의대 맞춘 아이들이 작았고 합격 내신이 아주 낮았어요. 1.5 넘어도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쭉 올라가서 330명 됐어요. 3배가 늘었어요. 3배가. 이유가 뭐 때문에? 이제 맞죠. 아까 다 나왔으니까. 이유가 뭐 때문이죠? 2021에서 2022.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21과 2022는. 수능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수학이 원래 가나 분리일 때는 보통 자연계열 아이들이 15만 명이었거든요. 1등급이 6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45만, 50만 가까이 되면 1등급 2만 명이에요. 6천 명이 1등급 받던 게 2만 명이 1등급이에요. 이제 3배가 넘게 늘었잖아요. 그럼 이 체제 맞추는 것도 3배가 늘어야죠. 기본적으로. 다 는 거예요. 그럼 의대는 전년도보다 내신 성적이 더 좋아야 되겠구나. 1.1대 갔어요. 여기. 최초 합격자가. 작년엔 더 올라간 거고. 근데 인문을 한번 볼게요. 파란색이 인문. 2257명. 이죠. 여기는 어디지? 잘 보이시죠? 2100? 이게 확대가 2100명 정도? 줄긴 줄었는데 별로 안 줄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수학을 날렸잖아요. 근데 별로 안 줄은 이유는 뭐 인문 전체적으로 별로 안 줄었거든요. 안 줄은 이유는 인문 아이들이 수학 가지고 체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국영탐으로 맞추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웠지만 원래 수학은 버린 아이들.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줄긴 줄었는데 맞추는 폭이 작은 거예요. 자연 아이들이 확 느는 거예요. 자연이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거든요. 맞나? 네, 자연이 노란색 4,200명 정도 됐던 게 4,453명 정도로 또 늘어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문과 자연의 차이. 최저의 영향력보다 이거는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에요. 이제 올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영향력은 뭐? 학생 수 감소. 하고 체제의 변화. 체제가 올해 부산대가 아주 제 기준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 또 차이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신 성적이 관리하는 아이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20몇 과목이 안 되다 보니까 1학년 때 내신 잘 받고 2학년 올라가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늘리고 일반 선택 줄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 8개 시험 칠 때 자기는 서너 개만 시험 치면 되면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죠. 그래가 가겠다고. 그래서 부산대가 올해 수시부터 교과 전형의 교과 정성 평가를 하죠. 학업 역량 평가. 좋습니다. 학업 역량 평가를 하면서 아마 어떤 과목을 들었는가가 제일 변수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걸 평가에 반영하는 거는 진로 선택만 많이 듣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명확하고 또 관련된 과과, 기계공학과 갈 건데 물리 원투를 안 듣고 온다.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올해부터는 문제가 생기죠. 학업 역량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거 저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걸 똑같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는
무리가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오래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오신 걸 것 같고 출발을 하셨으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 좀 늘지 않을까. 이게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부산대 발표 자료. 2021년도와 2022년도 입시 결과 인문이거든요. 보시면 모집 인원, 합격 인원 2020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예상컨대 2021년도와 2020 인문은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거 평균이고 여기 평균이 아마 내려간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줄었어요. 0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기 불문과 8명 모집했는데 7명 합격했는데 추가 모집 0명이에요. 모집 인원 9명인데 2명을 못 뽑았어요. 추가도 못했어요. 이유는 작게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10몇 대 1이었거든요. 10몇 대 몇이 나왔거든요. 근데 안 된 거는 7명 빼고 최저 맞춘 아이가 없었던 거죠. 수학이 안 되고 이래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최장력의 힘이에요. 인문 아이들은 어려웠고 올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 2023학년도 결과로 자연계열은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신 성적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못 뽑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연에서. 10명 뽑는데 0명, 12명 0명 못 뽑았어요. 왜? 이때 최저가 뭐였냐면 수학 포함 2개고. 그때 수학이 문이과 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대 이과를 선호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자연계열 꼴찌과니까. 그러니까 수학 포함 2개 5를 맞추면 딴 과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꼭 가고 싶은데 최저 못 맞추니까 썼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기. 뽑았잖아요. 다 뽑았어요. 이유가 수학일 최저 맞추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부산대는 이제 자연은 펑크 안 나요. 아까 4.9 등급이 자연이었다면 보낼 방법이 없어요. 인문으로 교차 안 했다. 근데 올해는 교차하면 학업 역량 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문은 여전히 이런 상황들이 존재를 해요. 2개 사가 여전하니까. 그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부산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학생이 2,000명 줄었으니까 내신 성적은 아마 전년도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우리에게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과들은 있어요. 이런 과들이 이제 2023이 발표가 나면 선생님 보시면 다 보여요. 왜냐하면 부산대는 한 명일 때는 안 보이지만 2명, 3명일 때는 그 평균값하고 70% 값 다 보여주거든요. 뚝 떨어졌다든가 충원 합격 숫자 충분히 있어야 된다 없다든가 아니면 많다든가 아니면 한 명 못 뽑았다든가 이런 거 보면 아 여기는 미달 났다든가 펑크 났다든가 많이 떨어졌다든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대에서 발표하는 저 엑셀 자료가 아마 4월 달에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다음에 스카이 진학에는 특목과 유량과 엄청 이제 논란거리였는데 제가 이걸 해야 될까 말할까 고민하다가 뭐 부모님들이 오시면 늘 질문이 특목고가 뽑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야 될 거라 생각해서 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전형별 입시 통계예요.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계열적 합형 뭐 여기는 큰 상관없을 것 같고 학교 추천은 교과 전형이죠. 아시죠? 학교 전 추천을 받아가지고 4%까지 받고 최저 있고 학업 우수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가 세게 걸리는 거. 계열적 합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최저가 아예 없는 거. 그럼 우리 일반고 아이들은 어디 써야 돼요? 저 전형 중에서 보통 어디 쓰나요? 학교에서 내신이 아주 좋으면 학교 추천. 내신이 좀 애매하다. 2점대다. 계열적 합형 쓸까요? 학업 우수형 쓸까요? 보통 학업 우수형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최저가 못 맞추니까 계열로 넘어가죠. 그럼 계열에서 또 떨어져요. 이유는 보여드릴게요. 학교 추천에 지원자 일반고 94.7%가 차지하고요. 합격이 91%예요. 다 일반고밖에 없어요. 특목고 여기 외고 자사고가 이렇게 4.4% 있는 건 뭐냐면 특목고 외고 아이들도 옛날에 외고가 아니고 성적은 좀 하향하고 있어요. 자연계가 워낙 의대가 열풍이 불다 보니까 외고에 특별히 갈 이유가 없는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 아이들도 학업 능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고 90% 이상이 일반고면 제가 일반고구나. 일반고를 위해서 만든 전형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외고나 뭐 자사고나 이런 거 아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 학교 추천처는 이제 없어졌고 학업 우수형 보시면 62%. 10명 뽑으면 100명 뽑으면 62명이 일반고고 나머지가 38명이 자사고나 특목고예요. 그럼 이 전형도 누구 위주? 일반고 위주예요. 일반고 아이들 뽑는데 일반고 아이들이 안 쓰기 때문에 그 틈을 외고 자사고가 먹어가는 거예요. 최저 맞출 수 있고 내신 적정되면 쓰면 다 합격이에요. 여기에 실제로 보시면 49.4%에서 60으로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올라간 이유가 경쟁률이 보세요. 10.3에서 18.64돼. 안 거예요. 일반고가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축적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사고 잔치인 줄 알고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결과 나오면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계열적 합은 근데 한번 보세요. 35.9를 차지하는데 15%밖에 안 됐어요. 여기는 외고 국제고가 40인데 70. 그다음에 여기 과학고는 83이에요. 주로 누구 뽑겠다고. 이게 고려대가 내 특기자 전형이 있었거든요. 특기자 전형을 정부에서 못 뽑게 하니까 교육부에서 계열적합형을 거의 특기자 전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마 최저가 없으니까 이거 가겠다는데 쓰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죠? 다 여기서 뽑는 거예요. 과학고는 수능을 안 보니까 최장이 없는 전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외고나 국제고 이런 데는 수능이 검증됐다 싶으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학교 추천과 일반 우수, 학업 우수형 이게 훨씬 많이 뽑아요. 차지하는 비중도. 여기 얼마 안 돼요. 여기 쓸 게 아니고 이렇게 써라. 근데 아이들은 최저가 없으니까 유혹에 빠지겠지만 유혹일 뿐이고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시면 평균 등급이 면접 이렇게 쭉 나중에도 설명드릴 건데 2021년과 2년 비교하면 경영학과는 인문은 살짝 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도 아까 부산대고 대동소이. 거꾸로 여기는 살짝 좀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최저가 3합 인문은 5, 3합 6이었거든요. 여기는 최저 3합 5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럼 변수는 수능 최저가 아닌 거죠. 수능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2023 올해 3합 6, 7로 낮아졌어요. 올해 결과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면 요 내신 성적은 어떻게 돼? 다시 좋아졌겠죠. 훨씬. 근데 2024에 아주 좋아요. 3합 7. 인문자는 똑같아져요. 자연은 이렇게 더 좋아졌겠고 인문은 더 좋아지겠죠. 이제. 이유가 뭐냐면 3합 6, 5 못 맞추는 거예요.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3합 7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합 7 맞출 수 있느라면 과감하게 쓰면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은 있어요. 이해되시죠? 안 되시나요? 보시면 아까 거 경쟁률이 차이가 났죠. 이렇게 7,500에서 9,500 쓰는 거예요. 이제 쓰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붙어요. 근데 쓰니까 붙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충분히 쓰시면 돼요. 어차피 일반고끼리 경쟁이에요. 이렇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고려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보시면 아마 여기가 중간값이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내신에서 가고 여 끝에 있는 아이들은 운이 좋은 거죠. 그런 과들을 찾아내는 게 돼요. 이유는 여기서. 이게 보시면 인문인 문과대학의 이런 과들 이 2.25인데 2.25가 아닐 수도 있어요. 펑크. 최저 못 맞춰서. 합격자가 이런 거지. 다 못 뽑았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2월 2는 고려해보고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에서 2월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2월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저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더 수시에 뽑아야 되니까. 자연도 그리고 여기 자연은 이렇게 내신이 훨씬 더 좋아요. 이유는 최저 맞추기가 쉬우니까. 수학에서 고려대층 가는 아이가 3등급 나올 리 없어요. 1, 2 안에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맞추기 쉬우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숫자로도 인문 내신, 자연 내신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건 학업 우수. 내신 성적이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유는 이렇게 차이는 4합 7이었어요. 4합 7.
똑같아요, 두 개 다. 와, 사업팀 1, 2 맞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여기 2021년도에 학생이 이렇게 해서도 아마 여기 앞에 가야 되는구나. 제가 링크를 잘못 걸었는가 보네. 한 개 더 가면 여기 있네요. 인원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을 써보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거. 맞출 수 있으면. 근데 최저가 또 이제 이렇게 4.7에서 4.8로 바뀌어요. 한 개 내려왔어요. 수학 3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 3 받아 나머지에서 1, 2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영어가 자신 있는 아이면 2만 받아도 되는데 탐구가 한 개예요. 탐구 2개 평균하고 탐구 한 개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2, 3이면 원래 3이던 게 2, 3이면 이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최저가 낮아진 편이에요. 학생 종합전형 일반도.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일반고 아이들 60%밖에 안 됐던 게 70%, 80%더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더 이렇게 되면 특목고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일반 애들 쓰기가 어려워지죠. 어디로 가야 돼? 계열로 그냥 빠져야 되고. 일반고는 그럼 더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조금 더 되면 그 학교 추천 가치 80%, 90%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 못 맞추면서 서울에 상위권대 가겠다는 아이들은 무리죠.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높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정시 점수에 비하면. 그래서 충원 합격자 여기도 레인지 폭이 상당히 좀 넓은 편. 이렇게 최저 때문에 그랬었던 건데 최저가 좀 변화가. 근데 자연은 맞추기 쉬우니까 폭이 내려와요. 훨씬. 이게 인문이 공부를 못하고 자연이 잘한다 개념보다 최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내신 폭이 합격자 보세요. 이렇게 합격자. 이 정도까지도 가요. 3점대까지. 3.5등급 가지고 고려대 학종에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최저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만에 하게 되면 4, 8이 되면 3점대 중후반이 아니고 아마 2점대까지는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수식으로 쭉 해놓은 건데 전형 결과에서. 근데 아까 거기에 고려대 발표 자료를 그냥 엑셀로 옮긴 거고 요건 제가 그걸 다시 해석한 건데 일단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학교 추천 경쟁률이 실질 경우 4.62대 1. 최저 통과한 아이들이 4.62대 1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석한 걸로는 그게 아니에요. 경영학과 예를 들어보면 모집 인원 80명이에요. 경쟁률 9대 1이었으니까 728명이 왔어요. 최저 충족률이 44%. 그럼 320명이 최저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게 728명 중에 328명이 2점 몇 대를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충원이 있잖아요. 충원하는 인원이 163%, 131명이 된 거예요. 총 합격자는 211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최저 맞춘 아이는 320명이고 여기서 요거 보는 게 아니고 요걸 봐야죠. 320명이 최저를 통과했는데 총 합격자는 211명.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5대 1밖에 안 돼요. 최저 맞추면 고대 경영이 1.5대 1이에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심한데 일반 전형. 쭉 그대로 보시면 1366개 갖고 1단계 6배수 모집이었거든요. 5배수였다가 6배수 늘렸어요. 늘린 이유가 뭐냐면 최저 맞춘 아이 너무 작아가지고. 내년에 다시 최저 5배수로 바뀌거든요. 이제 해석해 보세요. 왜 6배수에서 5배수로? 최저 맞추는 많아질 거예요. 왜? 최저가 낮아졌으니까. 6배수 뽑아가지고 저 면접 보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5배수 낮춘 거예요. 그래서 6배수 504명을 뽑았어요. 얘들을 보고 면접을 받겠죠. 최저 충족률이 면접 온 애가 근데 68%만 온 거예요. 면접을 왜 안 왔을까요? 최저를 못 맞췄는데 떨어진데 뭐하러 가요, 면접으로. 서울 차비를 아껴야 되는 거니까. 안 갔고. 343명만이 면접을 응시했는데 여기서 충족률이 이렇게. 이 숫자들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소수점 발표라서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두 명 차이는. 그래서 충족 187명. 충원이 119명. 그럼 100명. 합하면 287명. 맞나요? 총합 184명. 이거 되잖아요. 충족 이런 187명인데. 합격자 184명이 떨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1단계 통과만 했다면 면접은 그냥 발로 면접을 봐도 거의 합격하지 않았을까요? 3명 떨어지는데. 더 충격적인데 여기. 식품자원경제학과 일반 전형 13명에 이렇게 237명이 왔거든요. 6배수 78명을 뽑았어요. 일단 78 출발이겠죠. 근데 면접 온 나이가 52명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는 안 왔고 52명의 최저 충족률이 요거예요. 그럼 15명 최저 충족한 거예요. 그죠? 승무원 2명밖에 못했어요. 총 합계자 15명. 1대1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더 빠져나갔을 건데. 교과 전형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합격자가 15명이에요. 근데 다 채웠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이런 거 제가 1가로 물음표 해놓은 거는 1대1이 아니고 더 미달일 수도 있는데 그냥 1대1. 간호대도 마찬가지로. 충원 자체가 없어요. 충원 자체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 거죠. 고려대쯤 되는 데 갈 건데 간호학과 안 가겠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좀 중위권 지방대학은 간호학과 점수가 아주 높지만 생산외과 대학은 간호학과 점수가 아주 낮죠. 서울대는 전통적 간호학 인기가 없었었죠, 원래. 그렇게. 스마트 보안학부도 아마 특화된 하라서 아주 높을 건데 실질 경쟁이 1.4대 1밖에 안 됐어요. 제 추정컨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최저 맞추는 게 중요하나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최저 비교과나 이런 게 학생부 조금 더 돼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고 내신 풀이 아까 2점대 중후반도 충분히 고대는 됐죠. 그래서 최저가 강하면 학생 내신 조금 낮아도 야 차라리 저는 고대 써봐라. 근데 중간에 쓰겠다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니까. 근데 수능 최저가 저 정도로 위력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묻고 답하기 이제 질문 이렇게 안 나올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